4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광주시장과 전남지사 후보를 내지 못했던 국민의힘이 이번에는 일찌감치 후보를 확정하고 의욕적으로 선거에 나서고 있습니다. 네. 대선 승리의 여세를 계속 이어가겠다는 것입니다. 네, 국민의힘이 지역민의 선택을 받아보겠다며 내세운 후보들이죠. 주기환 광주시장 후보, 이정현 전남지사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그러면 두 후보로부터 그 출마의 변을 한번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주기환 후보께서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그 광주 광산에서 태어나서 지금까지 60평생을 광주에서만 생활한 그야말로 광주의 토백입니다. 그 전에 군 생활 그리고 31년 검찰 생활을 하면서도 광주를 단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물론 파견 근무, 지역을 떠나서 한 경우도 있었는데 저희 가족들이나 저나 주소지를 한 번 옮긴 적도 없고 평범한 광주 시민으로 검찰 수사관이기 이전에 이렇게 생활했습니다. 저야말로 그 뼛속까지 그 광주 사람이고 광주 자체라고 봅니다. 그리고 정치라는 것은 그 정치인들의 전유물이 아니고 우리 시민 모두가 정치인이라는 생각을 늘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정치에 입문하게 된 것은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과의 대통령 당선인과의 그 평소의 친분 관계 그리고 철학과 가치관을 같이 하고 있어서 늘 친호남, 친광주를 외치는 윤석열 당선인과 함께 새로운 정부를 좀 만들어보자라는 그런 일념하에 네. 포럼을 결성해서 열심히 뛰다 보니까 그동안에 민주당이 일색했던 이 지역의 민심이 이제는 정치도 견제와 균형이 이 지역도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제가 시민들로도 받았습니다. 그 불빛을 만들어준 일단 윤 당선인에게 감사드리고 또 이렇게 열려있는 마음에 우리 광주 시민들을 이제는 수면 위로 떠올려서 본인들의 의사를 표명하고 이제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지는 정상적인 정치 시스템을 이 지역에 만들고자 하는 초석을 최소한 다지고 더군다나 윤석열 당선인이 친호남, 친광주 정책을 펼 것이고 저는 그걸 제대로 믿고 있기 때문에 둘이 손을 잡고 야도가 아닌 여도로 우리 시민만을 바라보는 그런 정치를 해보고자 시장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네. 많이 도와주십시오. 네. 단단히 준비를 하고 오신 것 같고요. 네, 이정현 후보께서는 좀 오랜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네, 사실 좀 쉽지 않은 결정이시고요. 그래서 더욱 왜 전남지사에 출마를 하게 되셨나 궁금하더라고요.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순천에서 자전거 타고 마을회관에서 잠을 자가면서 주민들하고 소통했던 바로 그 이정현이 이번에 전남도지사 출마를 결심을 했습니다. 저는 진짜 호남을 사랑합니다. 제가 국회의원 3선을 하는 동안 내내 저는 호남 출신 이정현입니다. 이런 발언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남 사랑을 이제 꼭 한번 실천으로 옮겨보고 싶습니다. 그동안 도지사 제도가 도입된 27년 동안 전남은 민주당이었었습니다. 10년도 20년도 아니고 이번에 4년을 더 연장을 해서 31년을 민주당이 일색으로 독식, 독점, 독주를 하게 된다고 한다면 전남의 변화는 없습니다. 저 이정현이 민주당 27년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한번 우리 전남을 변화시켜보고 싶습니다. 기회를 한번 주십시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내용을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두 분은 당선을 목표로 하고 나오셨을 거라고 말씀을 하실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거든요. 현실적인 목표를 한번 이야기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묻습니다. 제가 벌써 말씀드릴까요? 득표율, 이를테면 광주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당시에 12.7%, 전남에서는 11.4%를 득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기준으로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 이상인 건지 아니면 진짜로 당선이신지. 저는 주제넘은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민주당이 이곳이 아무리 텃밭이라 하더라도 이제 변화되는 민심을 제대로 잇고 있고 이제 우리 광주 시민도 소위 견제 균형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들러리를 쓰러 나오는 게 아니고요. 당선을 목표로 향해서 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신 있습니다. 왜냐?
저는 국민의힘의 후보이자 이 지역 우리 광주 시민이 원하는 후보가 되고 싶기 때문에 그게 관철된다면 이제 새로운 정말 여당의 시장이 보수 여당의 시장이 처음 탄생하는 거기 때문에 그에 대한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저희 시사원에서는 숫자를 좀 좋아해서요. 네. 득표율로 말씀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51%면 당선 아니겠습니까? 네. 51%만 일단 하겠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70, 80도 좋습니다만. 예. 네. 어떠신가요? 선거에 낙선하려고 나온 사람은 없습니다. 예. 저는 이미 진심이면 전라도에서도 국민의힘이 통하더라라고 하는 걸 입증을 시킨 바 있습니다. 네. 광주에서 처음 나왔을 때, 두 번째 나왔을 때 1.03%, 720표를 얻은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선거에서 제가 광주에서 39.7%, 40%까지 얻은 적도 있습니다. 그때는 상대가 진보 진영의 대표였죠. 그건 그 당시에 그 야권의 총 네. 말하자면은 단일 후보였었습니다. 네네네, 거기가. 그다음에 순천에서 곡성에서 제가 2번 당선된 바가 있고 호남 출신으로서 보수 정당에서 당 대표에 누구도 한 사람도 신뢰하지 않았었지만은 제가 당 대표에 당선된 적이 있습니다. 저는 하나 믿거든요. 누구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특히 똑똑한 전남도민들이라고 한다면 진심이면 통하더라. 0.001%라도 앞서서 꼭 당선되고 싶습니다. 새로운 역사를 한번 만들어 보시겠다. 그게 진심으로 현실적인 목표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네. 네, 그 이제 두 분께서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 강점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비판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주기환 후보님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를 하기에 너무 준비가 돼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광주시정은 뭐 수천 명의 그 시사나 공무원들 수장이 돼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너무 취약한 거 아닌가?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그건 기우입니다. 왜냐하면요, 저는 공직 생활을 31년여를 했습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관으로 있으면서 저는 우리 후배들이 검찰 수사관의 전설이라는 얘기를 들을 만큼 주어진 일에 모든 것을 올인하여 선택과 집중뿐만이 아니라 제 모든 것을 다 바쳐 분골쇄신하는 그런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31년 공직 생활의 제 경험은 궁극적으로는 제가 시장이 되게 되면 우수한 우리 광주 시민이 우리 이를테면 시 공무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광주에서 30여 년 생활을 했고 60년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저에게는 전문가적인 네트워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충분히 활용하고요. 그 내밀한 부분들은 늘 그런 전문가들과 상의하고 또 저는 우수한 우리 광주시 공무원들을 또 믿습니다. 공직 생활을 30여 년 했기 때문에 공조직의 시스템 그리고 이 운용 방안 그리고 심지어 용인술까지 제가 말단 9급으로 들어가서 지역에서는 어려운 어찌됐든 검찰 수사서기관까지 한 사람입니다. 그 조직의 특성, 공무원 조직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발휘하고 늘 더군다나 제가 이 보수 정당의 대표이다 보니까 이 지역은 민주 텃밭이지 않습니까? 네. 더욱더 일반 시민과 소통을 하는 그런 시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민주당의 시장들 또는 다른 분들보다는 훨씬 그게 장점이지 절대 부족함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다음 이정현 후보님은 뭐 잘 아시겠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림자가 너무도 짙습니다. 사실 그 국정농단 사건의 책임론에서 자유롭지가 못한 게 사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전혀 해명하고 변명하고 피하고 싶지 않는 분명한 그 당시에 핵심 인사였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임기 2년의 당 대표를 제가 자진해서 4개월 만에 깨끗이 네. 그 자리에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다라고 물러났었고 또 뭐 당내 여러 사람들의 거론이 됐었지만은 다른 사람 건들지 마라. 당 대표를 지낸 내가 책임을 지고 탈당을 하겠다. 그래서 탈당을 했고 그리고 지난 5년 동안 사실상 정치에
유배 생활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내면서도 또 그 기간 동안에 많이 성찰도 했었었고 숙고도 하면서 많은 또 공부도 했습니다. 네, 그 5년간 이제 정치적 유배 생활을 하셨는데 2년 전에 그 상황도 한번 제가 여쭤보고 싶습니다. 20대 총선 때 영등포에서 국회의원 선거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적은 3위였고요.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고향을 계속 지키고 고향에서 이렇게 선거를 계속 나갔어야 되지 않나. 서울이 아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년 전에 제가 순천 시민들에게 저희 가족들도 저희 비서들도 말이야 하루 저녁 사이에 제 생각을 바꿔서 제가 순천을 떴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사실상 국민의힘 그 당시는 새누리당 소속으로 상상도 할 수 없는 순천 시민의 은혜를 입어서 2번의 국회의원을 네. 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제가 다시 국회의원이 될 가능성은 없었습니다. 네. 그건 솔직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컸기 때문에 내가 다시 정치를 안 하는 한이 있더라도 이분들한테 다시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기 싫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다시 출마 선언을 하려고 모아놓은 자리에서 저는 저 혼자 결심으로 제가 순천을 떠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그때 제가 했던 얘기는 순천의 상징인 8만대 9번째 말이 돼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했고, 제가 이번에 도지사 출마한 것은 9번의 말로 돌아왔다고 감히 그렇게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다음 네? 질문을 좀 드리자면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아직 만나지 못하신 거죠? 언론에 다 보도가 됐습니다마는 대통령께서는 변호사 이외에는 감옥에 계실 때나 병원에 계실 때나 지금 사저로 돌아가신 뒤에도 아직은 문을 열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청와대 비서실을 지냈던 사람들, 그다음에 내각, 그다음에 이렇게 순서로 뵙자고 지금 쭉 정해놓고 지금 다른 사람들도 전부 못 뵈고 있지만 저는 문이 열린다고 한다면 열릴 제치고 가서 뵙겠습니다. 저는 사실 아까 책임 얘기를 했었지만은 그 당시에 저한테 가장 중압감이 뭐였냐면은 배신이었습니다. 이정현이 배신을 한다. 만약에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뭐 김무성이다 유승민이다 별의별 얘기가 나왔지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배신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정현이가 배신하면 거 봐라 전라도 사람들, 거 봐라 호남 사람들, 이 얘기 듣는 것이 가장 두려웠었습니다. 어떤 경우도 저는 본래 내 마음도 흔들리지 않았었지만은 정말 호남 사람들을 욕먹이고 싶지 않았었고, 저는 제 나름의 의리와 제 나름의 인간적인 도리를 지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거기까지 듣겠고요.